유 회장의 이런 그 은신을 도왔다면은 이 신도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 건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 법적으로 이제 범인 도피죄가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범인을 도피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만 예. 실제로 그 검찰이 그러한 그 도피에 관여하거나 그 도주를 이제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예. 자, 앞서 장남 대균 씨에 대한 어디 있을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만약에 출국에 시도를 했고 실패를 했더라도 지금 해운 업계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밀항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지금 많이 언론에 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 정말 처음에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긴급하게 이제 그 비행기표를 사서 예. 탔다는 것을 볼 때는 상황의 심각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잡히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예. 하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면은 밀항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이런 약간 좀 무리한 선택이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시도했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 100% 물론 해양 경비가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지 않습니다만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이 금수원 정문을 사이에 두고 그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 안은 물론이고 입구 그 정문 뒤는 물론이고 정문 앞에도 앉아 있었는데 지금 역시 신도들이 나와서 정문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경찰 병력 상당수가 현재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찰 병력은 이 금수원 진입을 위한 건가요? 뭐 때문에 와 있는 거죠? 일단 오늘 구인장 집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네. 경찰 병력까지 함께 금수원으로 들어갔겠지만 현재 구원파 신도들이 이 구인장 집행에 협조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은 사실상 배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일단 경찰 병력은 금수원 주변에 대기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장에 아직까지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 검찰 병력, 검찰 수사관들 70명이 여러 차량, 미니버스를 포함해서 여러 차량에 나눠 타고 금수원 안으로 이미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인장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구인장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 심사에 이제 참석하도록 데리고 오는 건데요. 데리고 오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예. 진입을 해서 이제 소재를 파악하고 네. 영장을 제시하고 이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겠죠. 언론 보도는 안 되고 네,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영장 집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수원 내부를 조금 권민석 기자가 소개를 해줄까요?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는지? 금수원은 일단 23만 제곱미터입니다. 네. 축구장 30개를 모아놓은 크기인데요. 예. 저 안에는 이 대강당, 그러니까 신도들이 신도 한 수천 명들이 모여서 네. 유병헌 회장의 설교도 듣고 이런 군중 예배를 집회를 할 할 수 수 있는 있는, 대강당이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유병헌 회장이 사진 작업실도 있고 작업도 실제로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주변에는 식당도 있고 사실상 구원파,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의 개인 사택, 대저택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아주 일부 공간만 공개를 하지 그렇죠. 않았었습니까? 그럼 오늘은 수색영장을 가졌기 때문에 전부 다 둘러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영장에 예. 압수수색 영장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에 따라 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예. 아니면 기간이라든지 네. 아니면 수색할 장소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아무래도 금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전체를 이제 압수수색할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워낙에 금수원이 넓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네. 보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아무리 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다 압수하고 수색하고 철저히 하기는 예전에 무장공비 이제 수색하듯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면은, 네. 예.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에 대한 정보는 이미 사전에 검찰과 경찰이, 입수한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예. 자, 지금 사실 구인장 집행 여부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이 거의 확실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없어 보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검찰이 취할 조치들입니다. 구인장 통상 한 3번까지 나간다고 하고 유효 기간까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검찰이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구인장을 3번 이제 발부해가지고 구인을 예. 시도하는 것은 이제 통상적인데요. 네. 꼭 3번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구인에 실패한다면 서면으로 이제 그 심리를 할 수 있거든요. 서면 심사를 통해 가지고 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네. 구속 영장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주 우려라든지 예. 아니면 뭐 주거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재판부가 볼 때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검찰이 오전부터 이 구인장을 가지고 금수원 진입을 시도했고 또 지금 이제 현재 들어가서 구인장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병헌 회장과 장남 대균 씨가 금수원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검찰도 헛갈리기는 마찬가지 모양인 것 같긴 한데요. 예, 검찰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금수원 인근에서 유 회장이 있는지를 살폈었는데요. 자, 금수원 인근에 있는 별장에 유 회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네, 지금 사랑의 집이라는 이 표시되어 있는 유병헌 회장의 비밀 별장인데요. 뭐 앞서 권민석 기자도 얘기를 해줬지만 사람이 최근까지 머물렀던 흔적은 있었지만 유 회장은 당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 날인 20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실시가 되긴 했지만 유 회장은 아무 연락도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이 어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 브리핑을 권민석 기자가 다녀왔고 그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셨는데요. 유 회장이 이미 지난 17일 신도집으로 도피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지원까지 받아서 금수원 주변을 에워싸고 검문 검색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 씨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이 검찰은 현재 이 핵심 신도의 집에 유 회장이 도피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수원 안에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금수원 안에서 이 검찰 수사관이 예. 구인장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검찰에서 계속 뭐 구인장도 냈고요. 네. 몇 번 찾아갔었고 지금 이렇게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뭐 구속영장 발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만약에 지금 오늘 그 구인장 집행이 안 된다면 네. 구인하지 못한다면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구속영장을 가지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유병헌 전 회장 측은 사실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게 두려웠으면 이미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다든지 아니면 예. 검찰과 변호인 선임해서 예. 검찰과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교섭이라든지 절차 조율을 할 텐데 네. 예. 그런 게 전혀 없고 지금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영장 발부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도대체 어떤 것을 믿기에 이렇게 행동하는가 본다면은 네. 등 뒤에 이제 여러 신도들이 있는데 그런 신도들 열망 같은 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겠고요. 예. 또 하나는 너무나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굉장히 큰데 감춰놨던 것이 더 드러났을 경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도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도피를 하고 있다. 그런 유병헌 전 회장 측의 그 입장이 된다면은 당연히 지금 도피하지 않고서 협조한다면 예. 정말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서 입증이 네. 돼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예. 또한 그 종구와 결합되어 있다고 이제 의심되어 있는 그런 사업체 같은 경우도 재산 범죄라든지 이렇게 인정된다면 다 네. 해체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글쎄요. 한 번 수사에 협조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도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예.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열사 있었고요. 지분 예. 정리라든지 뭐 경영 승계를 위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 벌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경영 승계라든지 그런 재산 도피 과정이 그런 네. 행위가 이미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과정일 수도 있고요. 네. 과정의 예. 중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더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 그런 필요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권민석 기자, 최초에 이 수사가 진행될 때쯤에 세월호 실소유주가 유병헌 회장 일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전 재산을 100억 원의 전 재산을 내겠다, 휴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초에 뭐 여러 신문들이 분석하기는 부자가 다 같이 검찰 수사를 받지는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됐었는데 전혀 행복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 초기에 유병헌 회장 일가는 변호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피해 보상에 쓰겠다. 하지만 이 검찰 수사가 돌아가는 판을 보면 네. 그 정도로 끝나지 않겠다는 걸 직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횡령 혐의로 4년간 복역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그때 받은 트라우마가 현재인 도피를 결심하게 된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가장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유병헌 회장의 신병 확보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그 역량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진행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기소를 하지 못한다든지 네. 그렇게 예. 될 경우에는 국민적인 그런 비난 여론이 또 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더군다나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고 예. 또한 비난 여론도 들끓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번 사건을 정확히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 굉장한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비용이 한 6천억 원 정도가 들 것 같고요. 일단은 국민 세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청해진 해운은 지금 뭐 부도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유병헌 회장 일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뭐 민사상, 형사상 어떤 것들을 좀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 돈을 좀 받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민사적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예. 굉장히 많은 혈세가 이번 사건 수습을 위해서 이제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 또한 청해진 해운은 자력이 거의 없죠. 더군다나 예. 파산 예약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청해진 해운 이외에 누군가에게 결국은 최종적인 민사상 배상 책임, 배상 또는 보상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예. 유병헌 전 회장이 일단 정점에 있겠고요. 하지만 유병헌 전 회장의 그런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는다 한다면은 현재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책임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경영에 실제로 개입한 뭐 이사라든지 뭐 대표라든지 그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미리 해야 되고 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될 것입니다. 이 준비도 해야 되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담화문을 통해서 유병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은 재산 몰수라든지 환수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그 유병헌 특별법이라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이게 나온 이유가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네. 기존에 어떤 특별법들이 있습니다만 또 네. 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시도가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속칭 그 전두환 특별법이라고 네네.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그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신속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네. 예. 과거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병헌 전 회장 일가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특별 절차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유병헌 법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 문제는 위헌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특별히 만들어져서 기존에 있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조치를 취한다든지 한다면은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예. 전두환 특별법의 경우에 대부분의 규정이 이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제 위헌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헌이 된다는 건가요?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인 그런 예. 제한이다. 아니면 과도한 제한이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검찰이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증거, 수사를 예.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야 특별법까지 가지 않고 이게 결국에는 뭐 일을 풀어낼 수가 있고 확실히 뭐 잘못을 명명백백 밝힐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구원파와 관련된 그런 관련됐다고 의심받는 회사들의 그런 계열사들이요? 그래서 기업 범죄들, 뭐 횡령이나 배임 등등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 침몰에 직접적으로 뭐 선장은 이제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만 예.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되겠죠. 네. 이런 것의 그 공동 정범으로서 뭔가 침몰 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는가? 그 부분을 본다면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가? 보건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증축 지시를 했는가? 예. 혹은 승인을 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 여부가 있다면 네. 세월호 침몰로 인한 인명사고, 예. 인명 손실에 대한 그런 책임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될 것 같거든요. 상식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청해진 해운이 작년에 영업 손실이 7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쓴 세월호 여러 가지 이름을 쓴 그 비용으로만 6억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1번이라는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1,000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그게 벌써 1억 2천이고요. 네. 그럼 그게 7억 몇 천이에요. 청해진 해운은 제주와 인천에 독점 항로권을 받은 상태에서도 경영을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화물을 과적했죠. 네. 자, 이런 과정입니다. 유병헌 회장에게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면 경영이 괜찮았어요. 이런데도 이거를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볼 때는 확실하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죠. 하지만 예.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고 이제
헌법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예. 그 사람이 그 형법의 대원칙은 그 사람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이 행한 행위가 무엇인가 그 회사의 부실을 초래했다라고 한다면은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겠고요. 예. 예임이라든지. 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과 연결되는 침물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침물과의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은 그 보건력 그 상실 등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용인하거나 지시하거나 묵인하거나 그런 행위가 밝혀져야 됩니다. 네. 자, 권민석 기자, 지금 검찰 조사관 70여 명이 이미 금수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인장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 구원파 신도들이 완강하게 이 그 검찰이나 경찰의 진입을 막아섰다가 오늘 오전에 이제 분위기가 급반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기대감도 갖게 하는데, 지금 유병원 회장의 신병 확보가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좀, 만약에 이 금수원 안에 없다면은 어디에 있는지, 머물고 있는지, 여기에도 조금 협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유병원 회장이 뭐 신도의 집에 은신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핵심 신도의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검찰이나 경찰에 첩보를 제공할 것이냐의 여부는 약간은 의문부호를 달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금수원이 개방된 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금수원 구원파 신도들은 윤형 철조망을 금수원 사방에 두르고 뭐 문턱이 낮은 곳은 높이고 또 경비 인력도 대폭 늘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오전까지만 해도 긴장감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제 진입을 하고 이제 충돌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긴장감이 높았는데 오늘 이렇게 급변한 걸로 봐서는 일단 금수원 안에 유병원 회장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없는데 구원파 신도들이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막는다? 그러면 국민적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약간 물러나서 자기들 명분을 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지금 금수원 안에서 이제 구인장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오늘 안에는 어쨌든 이 검찰 수사관들이 수색을 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시한이 있나요? 일단 구인장이 이제 그 기간이 있는데요. 일단 7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오늘까지는 아니고 내일, 그러니까 23일까지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야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수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또 하나는 또 들어간 것도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협조를 서로 상호하는 것이 또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통상 이 정도 크기는요. 뭐 압수수색 과정, 뭐 권민석 기자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뭐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대기업 수사를 놓고 보면요. 대기업 수사는 뭐 재무회계팀이라든지 회장실, 뭐 개인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랑 뭐 회계 자료 등을 챙겨서 나오는 데만 보통 5시간 뭐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금수원 같은 경우에는 23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군요. 전체를 다 수색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경에서 이 금수원에 진입하기 전에 포인트를 분명히 잡아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유병원 회장이 뭐 기거했을 뭐 대강당이라든지 작업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나 청해진 해운의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과 관련해서 혹은 계열사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 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챙겨 나오는데 저녁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상당한 기간 이제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지금 검찰이 들어간 집행하기 위한 영장은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병원 회장에 대한 구인 집행이고요. 두 번째는 장남도 있습니다.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한 구인 집행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대균 씨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장남 대균 씨도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권민석 기자? 일단 검찰에서는 유병원 회장이랑 이 장남 유대균 씨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장남 유대균 씨는 세월호가 터진 이후에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출국금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포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항에 심지어 자기 고급 승용차까지 두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검찰이 염곡동 자택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유대균 씨의 소재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포폰 10여 개를 쓰면서 자기 지인들과 아주 간단한 연락만 하고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 검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재 파악이 중요한데 일단
검찰에서는 금수원의 17일 전후로 유병헌 회장이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유병헌 회장 일단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검찰이 지금 이 금수원 내부에서 구인장 집행과 더불어서 전국에 있는 구원파 핵심 신도들의 집도 지금 수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검찰이 집행하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가 예. 이제 유병헌 회장에 대한 구인장 집행이고요. 집행을 그리고 하고 아들 있고요. 대균 씨에 대한 구인장 집행이고요. 네, 그리고 예. 두 번째가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같이 지금 체포영장입니다. 진행을 하고 예, 있고 체포영장이고요. 세 번째가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내부에 들어가서 예.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어떤 상황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실제로 금수원 한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셋 다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유병헌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은 영장 실질심사용으로 네. 실질심사를 받게 데려오는 용도고요. 예. 구인장은. 그 장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이것은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그 범죄 혐의가 있고 네. 또 도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에 대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도 지금 시도가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네. 혐의를 잡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 혐의가 뭐 구체적으로 아주 뭐 소명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네네. 다음 아래 단계지만 예. 적어도 추상적으로나마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여진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인데요. 예. 이거 뭐 구체적으로 기간과 장소를 특정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 이것은 예. 현재 증거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범죄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 이러한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건의 그 정점에는 유병헌 회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이 유병헌 회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증거 확보가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신병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증거가 없으면 실제로 형사처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는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황상 뭐 여러 가지 범죄를 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무리 기소를 해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유죄 그렇죠. 판결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재판에서는 심증보다는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심증은 아무리 있어봤자 예. 사실은 유죄 판결은 받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네. 또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괘씸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네. 하더라도 무죄로서 이제 무죄인 것으로 계속 이제 예. 취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차남과 섬나 씨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소환에 불응한다면? 네, 사실은 그 수사 공조, 국제 수사 공조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와 그 범죄인 인도 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있다면은 체포해서 결국은 이제 강제 송환도 이제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는 인터폴을 통한 그런 수사 도제 협력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경찰력만으로 국내에서 수사가 어렵고 국내에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면은 그러한 네. 가능한 여러 가지 국제 공조를 통한 조치도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권민석 기자 짧게 오늘 오전부터 지금 현재 이 현장 상황을 한번 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아침 8시 반쯤에 구원파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뭐 오대양 사건과 오공비리가 이 구원파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답을 주면 우리는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네네. 구인장 집행에 협조를 하겠다. 네.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예. 뒤이어서 이제 11시에 이제 협조를 하겠다는 최종 확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검찰 수사관 70여 명이 금수원에 진입을 해서 네. 이 구인장과 동시에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권민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